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반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로에 놓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상당한 좀 영향력을 보고 발휘하고 있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일단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비교적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전체적인 시각은 신라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라젠이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를 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망친 그런 주범이기 때문에 신라젠의 주가가 살아나야 제약바이오주가 추세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일단 신라젠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종가까지 유지될지,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신라젠이 추세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들이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고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오늘 나온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공장의 그 첨단 세포 배양 기술 적용해서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예요? 관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포커스는 생산 기간 단축입니다. 몇 퍼센트? 30%를 단축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실 생산 기간이 30% 단축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 유입으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7월 그 삼공장의 상업 생산으로 적용한 기술이 그 N-1 for fusion 이라는 기술입니다. N-1 for fusion이라는 기술인데, 회사는 이제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예요. 삼공장의 시동 초기 단계부터 그 첨단 기술의 적용을 고려해서 공장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주목하고 있는 N-1 for fusion이라는 기술은 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최종 세포 배양의 직전 단계, 그러니까 최종 세포 배양 단계를 N이라고 합니다. N 단계. 근데 그 직전 단계를 N-1이라고 해요. 이 직전 단계에서 세포 배양과 그 불순물 제거를 동시에 진행해서 세포 농도를 최대 10배까지 높여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N-1 퍼퓨전을 통해서 그 배양기 안에서 세포가 성장하면서 남긴 이제 뭔가 이제 이런 노폐물 아니면 불순물 이런 것들을 필터로 이제 거르고요. 그다음에 배양기 안에 남겨둔 세포에는 신선한 그런 것들이 뭐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N-1단계, N-1단계에서 배양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세포를 키울 수 있게 됐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세포 배양 과정에서 배양기에 쌓인 노폐물로 인해서 배양 기간을 늘리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기존의 단점들을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N-1 퍼퓨전이라는 기술이 지금 3000리터급 상업 생산 단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글로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에서도 이런 성공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사측이 밝히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한 생산력 향상, 그에 따른 원가 절감, 매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는 신약주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국내 이제 바이오시밀러 쌍벽을 이루는 업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로직스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삼성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그 가치 대부분은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비상장사잖아요. 모회사가 삼성바이오 로직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바이오시밀러의 쌍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상용화도 못 시키고, 물론 그 기술을 완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재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신약이 이제 실패를 할 경우 일단은 기업 가치가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일단 기존의 성공한 의약품을 복제하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짜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무너진 것은 신약 개발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죽으면서 무너졌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에 포커스가 맞춘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신약 기대감도 있지만 바이오시밀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약 모멘텀에 의해서 밀렸다고 보긴 사실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의 플로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는 장기적으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그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지 뭐 바닥에서 노트북이 나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회계 리스크,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에 노출이 아직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나오는 이런 기술 개발 발전이라든지, 어차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리스크도 반영이 됐고 저점 탈피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상승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한 것인데, 제가 셀트리온을 여러 번 찍었지만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시밀러 업체랑 신약 업체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 약간 다른 개념을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제약바이오주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일단 이런 회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복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젠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 반등을 하는데요. 신라젠의 반등이 연속성 있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